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연합뉴스 5월 14일자 보도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소속된 직원은 1196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166명, 비정규직이 29명이고 무기계약직은 없다. 그러나 보안검색, 경비요원 같은 간접 고용 형태의 소속 외 인력, 비정규직이 6,903명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처럼 간접 고용 형태의 파견 용역직이 많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단 등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증가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보도 내용입니다. 바른 신화에는 6가지 유형이 있다 합니다. 첫 번째, 성신입니다. 일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나라의 존망과 득실을 살펴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해소하는 신화입니다. 둘째, 참모는 양신입니다. 성심껏 국사를 처리하고 날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군주의 좋은 생각은 따르되 허물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는 참모입니다. 세 번째 참모는 충신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현명한 인재를 청간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항상 옛 현인의 행실을 칭찬하며 대통령의 의지를, 군주의 의지를 격려하는 신하입니다. 네 번째 참모는 지신입니다. 법을 세워서 일의 성패를 일찍 대비하고 새는 부분을 막고 재앙의 뿌리를 끊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군주로 하여금 근심이 없도록 하는 참모입니다. 다섯째 참모는 정신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인재를 추천하면서 직무를 처리하며 뇌물을 받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상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신입니다. 윗사람에게 아첨하며 따르지 않고 군주의 성난한색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과감히 군주의 허물을 면전에서 논하는 참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주요 업무 지시가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좋은 참모들과 자주 말씀을 나누시고 참모들은 대통령의 성난한색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쐈죠.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 만입니다.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에서 미사일을 쏘았단 말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일했던 분이시죠.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흘 만의 도발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북한은 미사일과 핵의 완성이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미 중이 북한하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이때 네. 밀리지 않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우리가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눈앞의 성공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 갈 길 가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대화에 대한 어떤 응답이 네. 일단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가고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런 강경한 태도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요. 이 미국 측에다가 사드 배치 잘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응석 부리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네. 사드에 대해서 북한이 여태까지 그다지 반발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뭐 사드 배치할 테면 해봐라. 네. 우리가 불바다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짐짓 여유로운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으로 보면은 사드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기들에게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예. 겉태도로는 그렇습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냉각돼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미사일 발사 조치가 미국 측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네. 이번에 발사된 화성 10이라고 하는 겁니까? 12호라고 돼 있습니다. 12호. 예. 이게 787km까지 날아간다는 건데 대륙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ICBM 수준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직각으로 발사했다 그러죠. 예. 고각 발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상 발사는 보통 30도에서 40도 각도로 발사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략 4,000에서 5,000km 사이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요. 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발사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했느냐. 네. 첫째는 그 일본의 영공을 예. 통과하지 않고 예. 그 가장자리에 떨어지도록 사거리를 맞춘 겁니다. 예. 그다음에 실험의 목적이 예. 엔진의 신뢰성을 시험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수직 발사, 수직 낙하는 엔진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정도를 견뎌낸다면 엔진이 신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 하에서 항상 요즘 들어 비정상적인 발사를 많이 합니다. 예. 무수단과 ICBM의 중간 형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발사됐던 미사일하고 비교를 하면요. 지금까지 발사된 미사일과 다른 점은 네. 흔히 3.18 혁명이라고 북한에서 일컬어지는 예. 3월 18일에 새로운 미사일 엔진 시험.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처음 보는 로켓 엔진이 그때 선보였거든요. 예. 이게 엔진에 그 화염이 나오는 노즐이 4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약 80톤 가량의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기존의 엔진의 성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엔진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번에 그 엔진을 실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무수단과는 또 다른 새로운 미사일입니다. 네. 결국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건 마치 그 야구 투수가 구종이 다양하면 네. 상대 타자들을 많이 당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북한이 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방어에 압박감을 줌으로써 네네. 결국은 그 투수가 많은 구종으로 타자를 현란하게 요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앞에서 한 4,000에서 5,000km 정도 30에서 45도로 쐈을 경우에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미국까지 가려면은 보통 한 6,000에서 7,000km는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미사일의 엔진의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네. 이 엔진을 이번에 1단 로켓으로 보여지는데 네. 2단, 3단으로 얻는다든가 그렇겠네요. 또는 엔진을 몇 다발 더 묶는다든가 예. 이러면 ICBM으로도 한 발 더 가까워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쏜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얼마냐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네요. 그 엔진의 성능이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북한은 지금 마침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북한은 이 엔진의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신뢰성을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위에다가 핵탄두만 얹게 되면 이거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이번에 미사일 발사의 전략적 의미입니다. 네. 결국 북미 간에 또는 중국까지도 이제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하는 이때 네. 그 뭔가 이러한 새로운 미사일을 선보임으로써 예. 어떤 강대국의 양보 내지는 굴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네. 예, 이런 어떤 그 결연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예. 상당히 지금 사태는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대선 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로는 뭐 언제 돈을 줘서 뭐 무슨 정책 때 돈이 건너가서 뭐 미사일을 만들었고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개성공단조차도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 미사일 실험 발사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북한이 그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네. 생존하는 기술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네. 자신감까지 갖고 있다는 거는 네. 그건 공지의 사실이고 지금 대북 압박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군요. 네. 예, 이런 것이죠. 아니 지금 북한의 그 해외 노동력 수출 같은 거 말입니다. 네네. 지금 미국은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 소규모로 이어지는 그 노동력 수출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느냐? 예.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게 구소련이 멸망할 때 우크라이나나 구소련의 핵 관련 기술자들을 북한이 대거 초빙해서 만들어 놓은 기술일까요? 저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졌죠? 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네. 그야말로 그 오랜 역사 한 30년 이상의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그 이번에 관영 매체에서도 세기와 연대를 통해서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이어져 왔다고 하면서 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 이어져 왔던 네. 하나의 그런 어떤 적대 관계와 자기네 대응의 산물이다. 네. 이런 점들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의 능력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정말 이념을 떠나서 예.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한반도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예. 마지막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네.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보시기에 6차 핵실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핵실험한다고 했는데 핵실험은 안 하고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분석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 북한의 경우에는 네. 이미 작년에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서 충분한 핵폭발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미사일보다 더 지금 북한에게 중요한 전략 과제는 핵보다는 미사일 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이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평양 간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죠. 글쎄 이제 정부 내에서조차도 상당히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했으나 네. 현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조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핵실험, 미사일 시험 한 번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확확 바뀔 게 아니라면 예. 어느 정도 저는 예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대화가 아니라면 무슨 방법으로 이 핵 문제를 풀 거냐. 네. 이런 제2의 플랜 B가 그럼 있느냐. 네. 이런 점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대북 정책이 더 구체화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의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야 물론 북한하고의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되 네. 대화 쪽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했었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는 어떤 군사적 또는 경제적 제재 조치로 풀릴 수 있는 어떤 시점을 이미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실용적으로 하자. 실용적으로 하는 것은 북한하고의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균형 전략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북한은 30년 넘게 일관되게 핵 개발을 추진해온 반면에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수많은 대북 정책이 바뀌고 어떨 때는 강경, 어떨 때는 햇볕 정책. 이제 갈팡질팡 갈짓자를 걷는 모습 속에 북한의 일관성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마당이다.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좀 답답한 면도 보입니다. 지금 언론들, 외국 언론들이 문 대통령의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달빛 정책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햇빛 정책이나 달빛 정책이나 이거는 레이토릭, 말의 장난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국 특파원이 칼럼에서 달빛 정책이라는 말을 쓴 것이 지금 대유행이 돼버렸습니다. 예, 저도 참 한국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많은 특파원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해봤냐.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우리가 햇볕이냐 아니면 강풍이냐 이런 논쟁을 남남 갈등이 빚어졌습니다만은 하나의 정책이 일관되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한번 대북 정책을 세우면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어떤 용기와 일관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어떤 핵실험 한번 미사일 시험 한 번에 일희일비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대북 정책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서 성과를 내길 바랍니다. 현 정부의 대북 미사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내용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긴박하게 돌아갔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문 정부 출범의 국정 수행의 전망, 대북 정책의 전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우선 말입니다. 이번에 기민하게 조치를 한 거는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지만 우선 인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네. 왜 안보실장 임명 안 합니까? 한시가 급한 게 안보실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 우선 대북 정책을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보실장 인선이 늦어진 건 아마 내정자는 있으나 검증 과정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빨리 적어도 내일쯤이면 안보실장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비전과 행동 계획,
또 그걸 수행할 전략적 주체들 네. 이런 부분들 빨리 지금부터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은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위기감을 갖고 내일 좀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이 요새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치고 3위로 올랐었습니다. 예. 이제 심상정 의원 대표를 비롯해서 정의당도 워밍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지자체 선거를 위해서라도. 예, 이번에 그 귀한 201만 표를 저희가 얻었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는 정말로 한국 사회에 책임성 있는 진보로 거듭나라는 국민들의 소중한 명령이다. 네. 그런 만큼 지금 당에서는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네. 대선 때 우리가 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을 얻었냐. 예. 이런 어떤 그 의견들이 아주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고요. 예. 아마도 내년이면은 더 탁월한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성과 기대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